지금 선관위에서는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도 잘 아시죠? 법 취지 자체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법원이나 헌재에서 결정이 났습니다. 중앙선관위의 공식 홍보 영상 내용을 보면 종이가 원상태로 회복하는 기능이 적용된 특수 재질 사용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게 지금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국민들 사이에 불필요한 논란 가져왔다고 해서 그 영상을 삭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웬일이었습니까? 정인 신문을 마칠 것 같습니다. 예. 후보에게 아까 또 당부받은 것도 있어서 예. 한두 가지만 더 질문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하십시오. 예. 그 증인은 국정조사 특위에서 증인이 선관위 사무총장이 된 이후에 선거, 즉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관위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 지금 나와 있나요? 이렇게 물으셨어요. 잘못한 것이 없다는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22대 총선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선거 관리에 대한 하자가 열 몇 건 정도 발생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직선거법 제157조, 158조 뭐 잘 아실 거예요. 투표관리관은 투표 용지를 교부함에 있어서 사인, 즉 개인 도장을 찍게 되어 있는 것은 잘 아시죠? 법상 그렇습니다. 법상 그렇죠. 그런데 지금 선관위에서는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도 잘 아시죠? 규칙으로 인사날인으로 가름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법에 정해져 있는 것을 규칙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법에 그렇죠. 그러니까 명백하게 법 취지 자체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법원이나 헌재에서 결정이 났습니다. 법에 명백하게 투표관리관의 사인, 개인의 도장을 찍도록 돼 있어요. 그걸 규칙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이 행정적인 절차에 관한 규정이라고 봐서 법원이나 헌재에서 이에 대해서 불법이 아니라고 지금 판단이 났습니다. 이 사안은. 법의 규정을 가사, 판결이 났다 하더라도 마음대로 바꿀 수 없는 거예요. 법은 살아있는 겁니다. 결국은 대법원 판결하고 헌재의 결정을 부인하시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 법이 주장은. 우선입니까? 판결이 우선입니까? 법의 해석 권한은 법원, 헌재에서 갖고 있습니다. 명백하게 이 조항에 대해서 개선되진 않았죠. 규칙은 그대로 있고요. 22대 국선 때도 법대로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제가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할 때 도저히 법대로는 못하는 그 상황이라고 판단을 해서 규칙에 따랐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소신은 법률이 규칙에 따라서 개정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정되기 전에는 법을 따라야 되는 거죠. 또 말씀드리지만 두 번째 그렇게 얘기를 질문하겠습니다. 하면 대법원 판결과 헌재를 부정하시는 내용이 되고 실제적으로 그 법률 해석에 대한 최종적인 유권 권한은 대법원에 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 헌재에서 유권 해석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법률 해석을 개인적으로 하시면서 이게 잘못됐다고 말씀을 하시면 제 입장에서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제가 해석하는 게 아니라 법 조항을 말씀드린 거예요. 법 조항에 맞지 않게 좀 말씀하신 대로 규칙으로 바꿨다고 그러잖아요. 둘째 질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선관위원회의 공식 홍보 영상 내용을 보면 종이가 원상태로 회복하는 기능이 적용된 특수 재질 사용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게 지금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제가 보고 받기에는 원상 회복 용지? 뭐죠? 명확하게 선관위에서 발표한 것은 그런 원상태로 네. 회복되는 기능이 적용된 특수 재질 용지. 네. 그런 영상으로 해가지고 지금 그 국민들 사이에 불필요한 논란을 가져왔다고 해서 그 영상을 삭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영상을 내렸다 이런 얘기시죠? 네. 웬일이었습니까? 지금 말씀드린 국민에게 불필요한 오해를 가져온다. 이게 무슨 형상기억종이라는 말을 우리가 한 적이 없는데 그것을 형상기억종이라고 선관위가 했다. 세상에 그런 종이가 어디 있느냐라고 이제 말씀을 했었고 실제적으로 제가 보고서에 대해서 이 부분을 확인한 결과 우리나라의 제지 회사에서 두 군데서 저희에게 이 용지 공급을 하면서 강조했던 부분은 복원력이 우수하고 뭐 그런 내용들이 돼 있는데 그것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라고 처음에 우리가 했다는 거죠? 형상기억종이라고 얘기했고 아니, 제가 여쭤보기는 종이가 원상태로 회복되는 네. 기능이 적용된 특수 재질 사용.
네,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게 그런 그 문구가 있는 유튜브를 만들었다고 아니, 해서 그렇죠. 예, 영상에 그게 올렸죠, 그걸. 그 불필요한 오해, 즉 복원력이 뭐 강하다 이런 정도의 문구였는데 이게 그 너무 이상하게 만들었다라고 해서 그 형상 기억종이가 어디 있느냐라는 그런 그 분란을 초래하게 돼서 삭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원인이 된 것은 빳빳한 투표지, 한 번도 접지 않은 빳빳한 투표지들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이걸 지적하니까 형상 기억종이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우리 사무총장께서는 한 번도 접어본 적이 없는 빳빳한 투표지가 재검표나 또는 개표 현장에서 나오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역시 똑같이 21대 그 국선의 선거 소송에서 다뤄졌던 주제고요. 거기서 대법원이 그 검증한 결과 그것은 정상적인 투표지다라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결의 내용을 제가 묻는 게 아니라 우리 사무총장께서는 빳빳한 투표지, 다시 접은 것들이 회복되는 이런 투표지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냐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실제적으로 보고 감정한 대법원의 판결 결과를 믿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종이가 회복된다고 하는 이 이야기를 여쭤보는 거고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 사무총장이 이 부분을 명확하게 확인하고 대법원 판결에만 이렇게 미룰 것이 아니다 이런 점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사전투표소에서는 CCTV를 가리게 돼 있습니까? 사전 그 부분의 지침이 사실은 이 가림막 이게 개표대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장소적인 뭐 편이나 그러니까 장소적인 그 불편이나 이런 것 때문에 가림막을 설치 안 한 상황에서 기존에 있는 건물의 CCTV가 그 유권자들의 기표 행위 자체를 혹시 이제 녹화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조치로 알고 있습니다. 당일 투표에서도 CCTV를 가립니까? 역시 그러니까 기표대에 대한 부분이니까 기표대를 촬영할 수 없도록 하는 방법의 일환으로 지금 그 지침이 마련된 것으로 알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당일 투표에서도 CCTV를 네. 가리고 있냐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기표대를 촬영할 수 있는 CCTV가 있으면 이걸 못하게 할 필요가 있으니까 그걸 가릴 수밖에 없죠. 이 사무총장께서 좀 잘못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아예 선관위 지침으로 당일 투표소에서는 CCTV를 가리질 않아요. 근데 사전 투표소에서만 CCTV를 가린다. 이 점을 한번 아니 그 명확하게 제가 다시 그러면 확인을 해보겠지만 네. 저는 그 지침을 그렇게 해석을 안 했었고 제가 그런 지침을 내린 적도 없습니다. 아니, 이거는 사전 투표와 본 투표가 다를 이유가 없고요. 이거는 이 부분은 기표하는 그 과정이 녹화가 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의 일환입니다. 첫째로 그거 왜 녹화 안 되게 합니까?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둘째로 제가 명확하게 확인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당일 투표에서는 가리질 않아요. 근데 사전 투표에서는 가립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 네, 나중에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제가 명확한 사실을 갖고 얘기하는 거니까 네. 이게 둘 다 가린다. 이건 거짓말입니다. 그 정도. 이 점을 참조하십시오. 네. 그 청구인에게 같은 시간 부여하겠습니다. 저희는 빨리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어차피 이제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마지막 시기이고 더 이상 저희가 다툴 기회가 이제 없는 상태인데요. 그러면 3분 하십시오. 잠깐 3분만 좀 두세 개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그 국회에서 저번에 사전 선거에 있어서는 그 선거 규칙에 좀 위배된 부분이 좀 있었다 이렇게 진술한 적이 있었죠. 네. 예, 그게 어떤 위배 사항들인가요? 지금 말씀하신 우리 황교안 우리 대리님께서 말씀하신 법하고 규칙의 괴리를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게 다인가요? 지금 생각으로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 국회에서 어떤 답변을 제가 드렸는지는 모르겠는데 영상에 뭐 하여튼 그렇게 나온다고 누가 제보를 해줘가지고 저도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네. 그리고 이건 하도 그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니까 그 수원연수원 그 제2생활관이 외국인 공동주택이라고 등기가 되어 있는 이유가 뭔가요? 그 건물은 최초의 우리 건물이 아니고요. 예. 농어촌 공사가의 건물입니다. 그리고 농어촌 공사가 그 건물을 지었을 때 그 농어촌 후계자, 그 개발도상국의 농어촌 후계자를 데리고 와서 교육시키는 시설로 활용했던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 그 숙소 시설로 그 지금은 그것을 저희가 2017년인가 19년도에 예. 양해를 받았습니다. 그랬으면 이제 그 외국인 전용 시설이라고도 바꾸고 예, 수원 그 연수원 네, 그래서 건물을 두기로 바꿔야 되겠으니까. 되는데 건물 명칭만 제2생활관이라고 하고 예. 용도를 안 바꾸는 바람에 예. 그게 그냥 남아 있는데 이번에 조치를 해서 바꿨는데 뭐 곧 허물 건물이라고 하고는 거기 있어요. 외국인들이 그 숙박하거나 그런 적 없습니다. 전혀 없다고요? 예. 그 요번에 그 민주당에서 했을 때 민간인 8명 있었다랬는데 그 민간인들은 거기 왜 출입을 하나요? 누가 민간? 혹시 제1생활관에 사무총장님이 직접 말씀하신 건데 네, 민간인이 민간인 8명 여덟은 있었다고. 예. 교육생에 플러스 강사하시는 민간인이 8명이 제1생활관에 그때 계엄 당시에 교육이 있어서 거기서 머물고 있었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어차피 지금 이게 헌법기관인 수원연수원 선관위에 군인을 진입시켰다. 이게 그 탄핵사유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니까. 근데 지금 선관위 측에서는 군인들이 거기서 아무것도 안 했다는 것이죠. 일단 진입한 게 문제라고. 진입은 안 했잖아요. 진입 안 했다고 지금 비난이 연수원? 있지 않습니까? 연수원에. 그러니까 연수원하고 사당 청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히 어떤 네. 의견을 제시한 적이 지금 없고요. 민주당 측에서 우리가 군인들이 체포 감금을 했다. 그래서 인신에 그 피해를 입혔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기 때문에 네. 체포 그런 사실이 없는 건 확실합니까? 그러니까 저 과천 청사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과천 청사에서는 그 사진만 찍은 것이고 아니요. 지금 여기서 민주당 의원들이 주장하는 그러니까 것은 소위 그 강금이라고 연수원에서- 보는 이유가 예. 과천 청사는 그 들어오신 그 계엄군이 예. 일단 행동 통제를 하면서 휴대폰을 압수를 해요. 뭐 그런 그러니까- 신문에 나온 내용이 또 확인된 네, 부분은 네. 아니니까. 근데 그 그러니까 연수원에서는 그 자체가 이제 그 체포 감금이 된다는 겁니다. 제안하겠습니다. 예, 예. 청구인에게 같은 시간 부여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원래는 답변을 안 하시려고 했던 부분인 것 같은데 그 부분 질문이 나와서 저도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과천청사에 계엄군이 들어와서 전산실 확보한 거는 맞죠? 저쪽에는 사진만 지금 찍었다고 하시는데 실제로 그 전산실에 있었던 당직 직원 밖으로 나오게 하고 거기 그 앞에서 핸드폰 뺐고 그리고 전산실 확보하셨잖아요. 네, 확보했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행동 통제를 받은 건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리고 당직실에 들어와가지고 당직 쓰고 있던 그 직원들을 당직실에 감금했던 것도 맞죠? 방해상 행동 감금이란 통제- 용어는 예. 뭐한데 하여튼 행동 통제를 예, 받은 건 맞습니다. 예. 거기서 유선 전화도 다 전원 차단해갖고 외부 연락 끊은 것도 맞죠? 네, 외부 연락을 끊어서 제가 그 계엄군이 진입했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예. 원래는 당연히 그 직원들이 사무총장님께 전화를 해서 그 사실을 알렸겠죠. 당연히 그렇겠죠. 그렇죠. 그리고 알렸으면은 당연히 사무총장님도 뭔가 조치를 취하셨겠죠. 뭐 어차피 그 TV를 보고 제가 먼저 선 조치를 취하게 된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 행동 통제를 받은 건 맞기 때문에 네. 그때 혹시 지금 선조치를 취하셨다고 했는데 어떤 조치 취하셨는지 뭐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제 생각에는 뭔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계엄군이 진입했다는 사실은 보고가 없었으니까 모르고 다만 국가적인 그 큰 일이 벌어졌으니까 선관 입장에서는 어떤 사후 대책이 필요한가 싶어서 일단 실국장들한테 연락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모여서 회의를 할 거냐 아니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한 소위 그런 의견을 유선상으로 나눴습니다. 최종적으로 지금 이제 법조인도 30년 이상 하시고 그리고 선관위 사무총장도 하시고 계신데 지금 이렇게 계엄군이 선관위에 무작정 들어와서 피청구인은 뭐 서버 점검이었다 뭐 이런 변명도 하시는데 이런 상황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어떤 독립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침해를 갖고 온다고 생각하시나요? 기본적으로 공직선거법에도 있고 저희 그 우리나라의 불행한 역사에 의해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다른 외국과 달리 헌법기관화돼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특히 그 군부 권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 선거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극도로 제한이 돼야 된다. 제한이 아니라 있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